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인민해방군 개혁을 아시나요? 모택동 등소평도 손대지 못했던 인민해방군 개혁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의 혼란을 틈타 중국이 대만 병합을 위한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에 의한 사실상의 일부 강제의 부정, 미국 정부 요인의 대만 방문 시기에 맞추어 인민해방군의 위압 행동, 동진아해와 남진아해에서의 군사훈련 등이 있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지난 10월 13일 해군 육전대 사령부를 방문해 전신전령으로 전쟁에 대비해 고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0월 21일 국방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산당계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 초안은 국방동원과 전쟁 상태를 규정하는 중국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보와 발전의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국가는 전국적 또는 지방의 국방동원을 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군사 분쟁으로 번지는 사태도 상정에 작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군인은 공산당에 충성해야 한다며 비당원을 포함해 당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즉 국가의 군대가 아닌 공산당의 군대로서의 위치 설정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 관련 행동에서는 중국의 대만 병합을 향한 강한 결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결의의 뒷받침으로 시진핑 주석이 단행해온 해방군 개혁의 성과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2월 31일 중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조차 건드리지 않았던 해방군 대개혁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의 꿈,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해방군은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특히 대만 병합은 중국 꿈의 핵심 부분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을 넘어서는 지도자가 되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야망입니다. 해방군 개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말까지 5년 동안 실시돼 왔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달성 연도는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해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반국을 달성하고 군사적으로는 세계 인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 단계로 2020년까지 해방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국방과 해방군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해방군 개혁으로 일거에 미군을 필적하는 실력 있는 해방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방군 개혁은 2020년, 2035년, 2049년 목표년을 향한 3단계 발전 전략의 첫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방군에 대해 2015년 말부터 시작된 해방군 대개혁이 2020년 말까지 달성한 성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부패로 유명했던 해방군을 싸워 이기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 시작 당시 해방군은 싸울 수 없고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워 이긴다는 것은 미군과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개혁의 시작으로 시진핑 주석이 내건 것은 해방군 총 230만 명을 30만 명 감축해 200만 명으로 슬림화한다는 것이며 이는 2017년 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해방군을 싸워 이기는 군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군식 통합 운용 등을 받아들여 현대군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미군 방식일까요?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군의 장점을 철저히 따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의 목적에는 중국 공산당의 해방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 군부의 반시진핑파에 대한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할 것 등의 정치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해방군 중앙 차원의 개혁은 대개 이루어졌습니다. 해방군 개혁의 목부터 위로 불리는 군 중앙 차원의 개혁은 대체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군 중앙 차원의 개혁이란 기존의 7군구를 폐지하고 5전구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육군사령부,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통합병참지원부대,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참모조직 개혁입니다. 개혁 이후 해방군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군의관총, 정부주전, 군종주건입니다. 즉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5개 정부가 작전을 하며 군종인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은 각 휘하 부대의 전력 개발을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군종 차원의 군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의 신설입니다. 신설된 로켓군은 모든 핵 및 재래식 탄두 전략미사일을 담당합니다. 로켓군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한 부대가 됐습니다.
또 신설된 전략지원부대는 이번 군 개혁의 핵심으로 놀랍게도 현대전의 필수적인 정보전,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을 담당하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부대입니다. 아울러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의 4개 총참모부가 폐지되고 새로 연합참모부, 정치공작부, 장비발전부 등 15개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육군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고 부패의 온상이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육군 우선주의를 배제하고 중앙군사위원회의 해방군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써 군 개혁의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였습니다. 통합 운용을 향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정부의 창설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부패의 온상인 7대 군부제도 폐지를 2016년 2월 1일 발표했습니다. 즉 7대 군부 선양, 베이징, 란저우, 청두, 난징, 광저우, 진안을 5개 정구,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로 개편했습니다. 정구는 통합군이며 정구 창설을 통해 미군 방식의 통합 운용 등을 도입해 싸우고 승리하는 현대군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의 1단계는 대체로 달성됐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정구는 단순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역사령부는 전역통합작전사령부입니다. 정구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의 일부 부대로 구성돼 평시부터 통합훈련을 실시해 유사시 통합작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큽니다. 정구 사령관은 미군의 지역통합군 사령관,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처럼 정군의 육해공군과 로켓군의 일부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즉 미군의 통합조직을 본뜬 정구를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통합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중앙군사위원회 지휘조직인 통합작전지휘센터, 센터장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정부사령부를 지휘하는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전역군 차원에서 통합부대를 편성함에 따라 정부사령관이 평시부터 모든 군종에서 제공되는 부대를 전력화해 통합 운용하게 됐습니다. 특히 동부정부에서는 대만 침공작전을 위한 상륙훈련이 잦아졌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병합에 큰 수단을 손에 넣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를 편성해 통합작전의 기초를 닦았지만 통합작전 능력은 하루아침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의 태평양군 등과 동등한 수준의 통합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나 실전을 다수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말 시작된 해방군 개혁은 2020년 말로 일단락됩니다. 지난 5년간의 개혁에서 목부터 위로 불리는 군 중앙 차원의 개혁은 계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요 함정수 세계 제1의 해군, 탄도미사일 등 세계 제1의 다양성을 자랑하는 로켓군, 현대전에 필요한 정보전,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파전을 실시하는 전략지원부대를 보유한 해방군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35년에 국방과 해방군의 현대화와 2049년에 세계 인류 군대를 향한 개혁은 계속될 것이지만 이는 위협입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 인민해방군 대졸 입대자 90%인 이유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